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일 취임하고 첫 번째 방문에 장안구를 이렇게 찾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기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올리기 전에 그래도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어르신 몇 분의 의견을 좀 듣고 말씀을 좀 듣고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모시고 있지만 우리 장안구 우리 여러분들이 잘 모셔야 될 가장 큰 어른이십니다. 우리 정관희 대한노인회 장안지회 회장님 한 말씀 하시고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준 시장 취임 정말 축하하고요. 딱 보니까 민선 8기 제가 엊그제 6월 27일 날 장안구 지회장 8대 취임을 했습니다. 어떻게 팔자가 똑같은지. 참 제가 좋아하는 것은 부시장을 했던 것도 좋아하지만 교단의 교수로 협성대학, 아주대학, 성균관대학 교수도 하셨고, 자 가능하면 짧게 하라고 해서 원래 마이크를 잡으면 길게 하는데 짧게 하라고 해서 저는 경기도지사처럼 시민을 위한 좋은 생각, 어제 아침 우리 수원권의 신문에 나왔죠. 도민을 위한 좋은 생각 공모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을 위한 좋은 생각, 특히 장안구를 위해 좋은 생각. 그 다음에 노인회 회장이니까 장안구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3만 5천 명쯤 있습니다. 시장 출마할 때 노인을 위한 복지 공약 도지사와 일치했으니까 여야가 똑같이 수원의 경로당이 530개가 있는데 그 경로당의 복지 정책을 꼭 공약이 빌공짜가 아니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명심하고 또 자주 상의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이번 7월 4일 날 개원한 우리 시의원님들 다 나오셨어요. 그리고 12일 날 개원하나요? 우리 도의원님들도 나오셨는데요. 박분 의원님 지금 몇 선이세요? 역시 우리 황교안 의원님 잠깐 나가셨네요. 재선과 3선 두 의원님이 오셨네요.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아마 재선 3선이라는 선수가 조금 더 붙으면 구력이 생겨서 여러분들 한번 더 잘 모실 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슴 뛰는 수원 특례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수원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학자, 행정가, 정치인인데요. 나름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 인기가 있냐면 빨리 끝내줍니다. 특히 학생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정관희 회장님 맞죠? 핵심만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더 많이 듣겠습니다. 어젯밤부터 여러분들 만나느라고 가슴이 설레서 밤잠을 못 잤습니다. 가슴 뛰는 수원 특례시 어떻게 갈까? 하여튼 여러분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억되는 사람으로 제가 선호하는 거는 옆집 아저씨처럼 푸근하고 언제든지 막걸리 먹을 수 있고 편한 사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막걸리 많이 먹었습니다. 그동안 아까 소개를 했는데 청장님이 막걸리 제일 시민들과 많이 먹은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좀 빠져서 아쉬웠습니다. 예. 오로지 여러분들께서 이번 선거에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마 일 열심히 해라. 너가 갖고 있는 꿈과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을 잘 접목해서 수원을 더 한층 이끌어라 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철학이 학자 때도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또 행정가일 때도 그렇게 5년 동안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시스템, 제도도 만들고
또 직접 실천도 했습니다. 좋은시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마을 만들기, 또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시민배심원제가 제가 만들었던 시스템이고요. 공직자가 그걸 실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10년, 12년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잘한 것도 있지만 좀 아쉬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완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의견도 많이 주시고 또 참여를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시정의 두 가지 키워드는 협치와 참여입니다. 우리 시의원들 또 도의원님들과 같이 잘 협치하고 의회와 집행부, 행정이 잘 협치해서 시민들이 보시기에 아, 니네들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꿈들을 잘 공유해서 목표와 방향은 아마 시민의 삶의 질, 더 좋은 민주주의일 겁니다.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조금 수단이 다른 것은 잘 협의해서 그렇게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민선 8기의 가치는 무조건 오직 시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수원의 더 좋은 민주주의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쉽고도 굉장히 어려운 화두입니다만 가까이 있는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지난 당선이 되고 나서 한 20여일간 인수위를 꾸렸습니다. 현장에 활동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명명가가 아니라 진짜 일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인수위를 꾸려서 지금 정리된 것이 이렇게 3대 핵심 공약 그리고 10대 중점 특례 60대 약속 사업 40대 희망 사업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오늘은 3대 약속 정도를 선보이고요.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취임 후 100일 동안 다시 기획단을 설치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참여하실 수도 있을 건데요. 기획단에서 자세하게 해서 10월 8일 날 100일째 선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한 공약과 내용을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시고 같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세 가지 약속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준 또 민선 8기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제가 30년 동안 여기 살면서 많은 시장님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제가 행정도 5년 동안 해봤습니다. 아이도 여기서 키우고 자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만약 내가 시장이 되면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시대적 소명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많이 막걸리 먹으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 장점은 많이 소통하고 듣는 겁니다. 막걸리 먹으면 아마 80%는 듣고 20% 정도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20% 정도 얘기를 합니다. 최영준 감사님 맞죠? 예. 어쨌든 많이 듣고 세웠던 첫 번째 화두가 경제 특례시입니다. 한 2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13개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섬경, 한일합섬 뭐 등을 포함해서. 근데 그 대기업들이 수도권 정비법 여기 있으면 법인세도 세고 또 인구가 가밀하니까 이제 토지 가격이 올라가서 도저히 지방으로 내려가야만 살만하니까 등의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시대적으로 있으니까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4개 남았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20년 전에 제가 남문을 그때도 다녀보면 남문이 미어 터졌습니다. 월급날 기억나시죠? 지금 남문 가면 월급날에도 가게가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제가 들어가서 지금 재무 분석을 시정 재무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세수도 바닥나 있어요. 거의 예전에 어느 시장이 디폴트 선언을 하면인데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몇몇 지자체가 많이 그래요. 근데 그걸 쇼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주 분석해서 나중에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긴축을 하거나 방향을 경제 활성화로 가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100일째 한번 소상히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우리 목표는 다시 예전에 우리 수원 경제가 활성화될 때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회복해야 된다. 그게 서민들,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다. 중소상인들, 전통시장 상인들 지원을 조금씩 하잖아요. 그걸 백난해봐야 그분들 안 나아집니다. 근본적으로 돈 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돈을 쓰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지 돈 쓰는 사람은 없는데 지원책을 뭐 50만 원씩 100만 원씩 해봐야 그냥 그 땜빵하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재난지원금 받는데 그게 들어오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아무 기분만 좋지 영향이 없습니다, 삶에. 그래서 생각한 것이 대기업 등의 첨단 기업을 무조건 유치해야 된다. 세수도 넓히고 돈 쓰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 종업원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경제가 회복된다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유치 지원, 기업 유치와 지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검토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위원님들 그 점에 혹시 동의하신다면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원을 경제 활력 도시로 가야 됩니다. 기업 친화 도시로 가야 됩니다. 예전에 한때는 수원 이름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삼성 도시라는 이름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가자라는 논의도 한 적이 있었어요. 토론에. 근데 그렇게 이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수원이 예전의 명성, 우리가 20년 전에 남문에 밟혀서 못 갈 정도로 사람이 부딪혀서 못 갈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던 수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업 유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7월 1일 날 첫 번째 결제를 삼성 SDI라는 기업과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삼성 SDI는 원래 수원에 출발했지만 지금 다른 데로 가려고 움직이는 거를 사정사정해서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돕겠습니다. 남아 주십시오라고 협의를 해서 유치한 겁니다. 몇 천억대 기업이었는데 매출이 지금은 3조 대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분들이 여기 딱 들어오시였기 때문에 삼성이 저희가 한 2천억 내외의 세수를 주고요. 두 번째가 담배 피는 흡연세가 800억 정도, 700억 정도가 됐는데 이분들이 무려 뭐 1,000억 가까이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위로 뛰어 올라가는 거죠. 세수 순위로 보면은. 그래서 대기업이 지금 4개에서 5개로 됐고요. 2호, 3호, 4호, 5호, 30개가 될 때까지 열심히 뛰는데요. 첫 번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염원하는 군공항 비행장입니다. 이걸 이전해야 되는데요. 비행장 이전에 가장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이 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도 약속을 했고요. 저도 약속을 하고 정명근 화성시장도 국제공항에 오면 생각해 보겠다. 며칠 전에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정명근 또 시장과 김진표 의장님과 같이 3명 식사를 했는데 그 약속을 확인하고요. 제가 그분한테 정명근 시장한테 역지사지로 내가 앞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공항만 오면 군공항 이전을 생각했다는 말씀이 어폐가 있습니다. 국제공항이 성립되는 것은 군공항이 가기 때문에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냥 국제공항만 가도 각종 인프라가 깔리기 때문에 화성은 정말 좋아집니다. 수원도 좋아집니다.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 주변에 1,000만 평, 우리 이전하는 군공항 190만 평과 포함해서 서수원 일대 전체, 화성을 포함해서 1,000만 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합시다. 인천이 영종도 공항 때문에 3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10년 이상, 1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걸로 인천이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영종, 송로, 청라 경제자유구역 기억나시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같이 뜁시다.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그걸 위해서 뜁시다. 그래야만 수원이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이 지역에 20조가 풀리는 것도 넘어서서 개발 사업이 양쪽에 일어나면 4, 50조가 풀립니다. 그러면 GRDP가 제가 아산이 지금 전국 1위고요. 전 세계 한 7위쯤 됩니다. 아산시가 대기업이 30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산 탄광 신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첨단 기업을 넣고 또 그 지역을 경제자유구로 넣어서 발전시킨다면 저희가 글로벌 5 안에 GRDP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죠.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치적으로 국제공항 화성시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또 줄 건 줘야 됩니다. 다행히 제가 도시계획가입니다. 30년을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이미 부시장 때도 스마트 폴리스를 구상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정관희 회장님께서 잘 지도만 해주신다면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해 주실 거죠? 지금 그 노인 수당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더 중요합니다. 박정규 회장님 도와주실 거죠? 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비행장 이전이 우리 숙명이지만 지혜롭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때가 지금 무르익었으니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수원을 한 단계 더 도약합시다. 한 단계가 아니라 저는 한 3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아까 남문의 번성을 온 수원시 전체에 해당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R&D 사이언스인데요. 우리 율전동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많을 거예요. 부시장 때 제가 추진했던 건데 여러 가지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스톱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나아졌습니다. 근데 왜 빨리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도 시간이 지나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할 때 환경영향평가, 무슨 평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다시 하라는 법적 조치가 있어요. 길이 너무 지나버려가지고 그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수순이 빨리 되면 빠르게 R&D 사이언스 파크를 추진하겠습니다. R&D 사이언스 파크의 추진 동력은 딱 하나입니다. 성균관대가 갖고 있는 땅이 있고 그 사람들이 국제 글로벌 기업 연구원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땅을 제공하고 개발의 행정 처리를 하고 우리가 소유하는 땅 일부를 받고 성대나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일정 이익을 주면 굉장히 좋은 R&D 사이언스 파크 개발 사업이에요. 신속하게 개발해서 우리의 꿈을 좀 더 넓혀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인데요. 결국 이것도 대기업, 첨단 기업들이 들어와야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어제도 우리 청년들과 같이 논의를 했는데 취업, 창업, 멘토링 스쿨 그런 교실을 열었습니다. 청년들하고 많이 만났는데 그 전에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 전국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몇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요. 캠프 안에서 청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거의 8, 90%가 청년들이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와 있었어요. 선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일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라. 찾아서 일해라. 좀 잘하는 경험 있는 사람 두세 사람 붙여줄 테니까 물어서 일해라. 그리고 여기는 수직적인 구조를 없애겠다. 수평적인 구조다. 다 여러분들이 30명이 선대 본부장이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했는데요.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이었어요. 좀 실수를 이렇게 눈 감아주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결과를 낳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도 있고요. 동생들도 있을 건데 저도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하나는 지금 취직해서 이제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하나는 막내는 군대가 있고 둘째가 백수예요. 저도 똑같은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함께 힘을 모아서 청년들한테 힘을 줍시다. 청년들에게 꿈의 씨앗을 줍시다. 두 번째는 생활특례시입니다. 경제는 이렇게 가고 생활은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도시계획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축과 토목을 비교적 많이 이해하고 집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웠던 건데요. 우리 시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는 4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은 아직 출발을 많이 못했는데 준비하는 데가 있고요. 리모델링은 한 10몇 군데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진행하거나 또 준비하는 데가 많아요. 이걸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법을 너무 잘 알아요. 이쪽 분야는. 그래서 법에 해촉되지 않게 용적률을 올려주고 너무 많이 올려주면 사회적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중간에 20-30%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빨리 진행하도록 단축시키고 그래서 한데 오늘 혹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혹은 소규모 정비 사업에 관여되는 사람이 있다면 저하고 토론하시면 가이드를 공무원들하고 잘 하겠습니다. 그것과 알려서 도시 전체를 교통망을 잘 갖춰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GTX 시선뿐만 아니라 장안은 여기까지 끌고 오는 트램이 하다 중지되고 그랬는데요.
그것도 전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물이 익어서 그것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들어와서 DTR이라는 용어인데, 교통 용어인데, 수요 응답형 버스, 택시처럼 어느 노선을 가긴 하는데 우리 집 근처로 오세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교통수단과 방법론이 있습니다. 교통이 외진데 그런 데를 DTR을 도입하려고 그러고요. 우리가 염원하는 그 인도권 동탄선도 빠르게 진척시키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도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이 지역은 빨리 전철이 와야 염원이 풀리니까 그것도 빨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따뜻한 돌봄입니다. 며칠 전 분향소를 갔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올해도 벌써 2번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살 사건도 있었고요. 발달 장애인 가족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놀랍게 여러분 3조 정도 예산이 있다면 절반 1조 5천을 어디에 쓰느냐? 복지에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봄을 아주 좀 정교하게 좀 현장 중심으로 짜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여건데 이건 시의원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통합 돌봄 119라는 제목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요. 마을 단위 중심으로 세대 간에 통합되는 돌봄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뭐 몇 가지 이론과 방법론은 있는데 시민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시면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차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요. 문화 스포츠도 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축구, 족구, 뭐 이런 또 문화예술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산은 굉장히 많아요. 문화예술, 체육 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쓰여지는 게 균등하게 안 쓰여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의원님들 이런 혁신안을 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생활체육인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좀 바꿔봅시다. 일거에 바꿀지 조금씩 바꿀지는 여러분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라는데 이것을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추진하느냐의 혁신 행정입니다. 우선 바꿀 수 있는 게 첫 번째, 제가 부시장을 시민으로서 부시장을 들어가서 5년 동안 해보니까 많은 민원이 와서 민원인들이 당황해요. 주택가 가서 서류를 들고 가면 이거요 저기 도시개발과에 가세요. 도시개발과에 가면 저 건축과에 가세요 그러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한두 번 골탕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공무원들이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최선을 하고 싶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내가 잘못 건드리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더 적합한 데로 가라는 것도 있고 이걸 껴안으면 또 일이 늘어나니까 뭐 인간의 심리라는 게 복합적인데요. 그러니까 늘 시청에 와서 골탕을 먹으면 나중에 한 세 번째쯤 되면 이제 삿대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민원이 너 뭔데 이걸 자꾸 나는 그냥 나 모르는데 네가 소리를 보냈어 왔는데 찾아가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저도 그런 심정이 많았어요. 많은 시민들이 그런 골탕을 먹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예 혁신적으로 바꿔보자. 어떻게? 혁신 시민청이라는 이름을 하나 세워서 뭐 이름도 나중에 장명을 따로 할 텐데요. 이건 어떻게 하냐? 민원인이 시청이나 구청에 들어가요. 시청부터 먼저 할 겁니다. 들어가면 민원실을 크게 만들고 거기에 베테랑 공무원들이 퇴직자든 현역이든 어서 오십시오. 대기업에 은행 가면 서비스 받듯이 무슨 민원입니까? 아 이거 토목입니까? 토목 거기에 배치를 시킬 거예요. 베테랑 팀장 당신이 이걸 해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일을 하게끔 민원인은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물론 모든 민원을 그렇게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한 7, 80%, 8, 90%만 바꿔도 시민들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너 쫓아다녀와 내가 커피 마실 테니까 음악 듣고 이걸 음악 듣고 커피 마시는 곳으로 바꾸고 들어가면 은행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고객 친절 장소로 바꾸려고 합니다. 대신 그 열심히 뛰는 팀장들은 1년만 근무해 내가 바로 과장으로 해줄게 라는 인센티브를 주면 돼요. 그러면 아마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세 번째쯤 가면 그 도시개발과에 가봐요. 입안이 저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화가 잔뜩 나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고함 지르고 책상 두드리고 그러면 이 그 과가 마비돼 버려요. 저 사람이 나갈 때까지 일을 못 합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터질까 봐. 그러면 공무원들도 일을 못 하고 그런 게 저는 사무실을 보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공무원도 편하게 일을 민원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또 민원인은 왕처럼 대접받고 그런 민원실을 먼저 만들겠다. 그 밖에 여러 가지도 있는데요. 그건 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거는 수원이 그동안 시민들과 소통하는 실험과 또 방법과 이게 선진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진적이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전국에서 1위였어요. 그래서 많은 시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소통의 방법론을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걸 저는 일명 집정민주주의를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방법론은 두 가지예요. 그동안 했던 소통을 더 강화시키고 또 한쪽으로는 모바일 핸드폰을 이용해서 우리 핸드폰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걸로 직접 투표하는 방법을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제가 도입해 보겠습니다. 새로 앱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지역화폐라는 게 여러분 66만이 지금 가입돼 있어요. 시민 125만 중에 그걸 이용할 수 있는지를 잘 따져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66만이 한 80만만 더 몇십만만 더 들어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집정민주주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건 또 비교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장항구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장항구인데요. 여러분 이 공간이 있어서 그래도 장항구는 정말 좋습니다. 이 공간 중심으로 대중교통, 전철만 들어오면 참 살기 좋은 데예요. 근데 저는 도시계획가이기 때문에 이 장항구에 살면서 이 공간을 좀 더 멋지게 볼 수 없을까? 여러분 서울 잠실 그다음에 삼성역 일대를 완전히 개발해서 미래 청사진이 나온 거 보셨어요? 잠실 개발이라는 건데요. 잠실 구장 개발. 저희도 그럴 때가 됐습니다. 잠실도 30년 정도 돼서 이제 완전히 바꾸려고 그러는데요. 수원 장안도 그럴 때가 됐다. 내일 모레는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청사진을 그려서 여기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이 지역을 문화 복합 콤플렉스 남겨둘 거는 남겨놓고 제거할 거는 제거하고 제거하는 공간에 호텔 등의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을 설치해서 이 공간을 획기적으로 좀 바꿔볼까 합니다. 그런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는 못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그러면 장항구가 확 달라집니다. 달라지겠죠? 궁금하면 잠실이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 뒤져보십시오. 그 이상으로 이제 가치 있는 땅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이 저쪽 만석 공원 등의 여러 공간에서 날마다 어디서나 공연장을 축제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신수원선 말씀드린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이거는 김승원 의원님 함께 노력하고 시도위원님들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트램 빠르게 진척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북수원에 여기 하나 생기죠. 신수원이 오면 그 지역의 공공기관 경기도 땅이 있고 자동차 매매 단지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또 새로운 도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수원 자동차 매매와 그 주변 공공기관 경기도 땅인데 그걸 역세권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꿈꾸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서 만든 거지만 여러분 손으로 만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여에 의해서 만들겠습니다. 진정한 수원 가슴 뛰는 수원 특례시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목표는 수원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 시민들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듣기 위해서 온 자리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의견 주실 분들 있으면 예, 우리 김보현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일로 좀 나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김보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예, 축하드리고요. 네. 예,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요. 사실 일일 날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야 되는데 그때 집중호우로 굉장히 비 피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취임식을 뒤로 하시고 지난 현장부터 가셨던 그 시장님을 바라보면서 아 정말 너무 멋지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오신 분들 중에도 피해도 네. 있었지만요. 아, 그러셨어요. 예. 40몇 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 인문 피해는 없었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지난달에는 저희가 사실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연수를 다녀왔어요. 협의회와 연합회가. 근데 그 자리에 많은 일정이 또 계셨었는데도 오셔서 친히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시장님 저희는 그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점점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도 사실은 감소하고 있는데 장안구는 어린이집 한 134개소가 되고요. 수원시는 831개소입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가 3년 전만 해도 한 1,300개소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800개소로 어린이집을 줄었거든요. 근데 줄은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또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점점 문을 닫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이 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는 문을 닫고 있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그 미래의 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이 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육 현장에서는 아이를 키우는데 저희가 전념을 했으면 좋겠고 또 엄마랑 아빠들은 아이를 믿고 맡겨서 일을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 어려움을 좀 먼저 보시고 수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헤쳐나가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아까 세 번째 약속의 돌봄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 돌봄과 어른 돌봄을 통합하겠다. 그것도 마을 현장에서. 그 마을 현장이라는 게 1차적으로는 우리 주민센터가 되겠지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를 활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좋은 얘기들은 또 방법론은 상의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말씀 명심하고 의견을 듣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보다도 같이 논의해서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마이크가. 네, 안녕하세요. 네, 수원 장안 시민 오케스트라와 장안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장 겸 주의를 맡고 있는 최세훈입니다. 네, 시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제2부시장님으로 계실 때 부시장님 방에서 시민 오케스트라 창단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흔쾌히 또 허락해 주시고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그때 진행했죠. 그래서 지금 몇 년째 됐죠? 성장한 지금 지가? 벌써 청소년 오케스트라 11년째. 11년. 예. 그리고 시민 오케스트라 7년이 장안이 시작해서 전구로 다 퍼졌어요. 그죠? 예. 저희들이 화성 행궁에서 연주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부시장님 시절에 맨 앞에 좌석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근데 비가 갑자기 오기 시작했는데요. 시장님께서 맨 앞에 우산 들고 이렇게 앉으셨다가 뒤에 관객들이 시야를 가리니까 우산을 접으시더라고요. 저는 좀 이따 가실 줄 알았거든요. 비 맞고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계셨어요. 이런 분이 시장으로 임명되신 것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아, 예전에 비 맞고 한 번 있었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예. 비가 엄청 많이 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예. 네,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 문화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정된다 하면 첫 번째로 타격을 받는 게 저희 문화예술 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특히나 더 타격이 네. 컸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연습할 장소도 원천 봉쇄됐고요. 당연히 공연도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케스트라도 이제 구청장님과 또 직원들의 도움으로 지난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연습을 시작했는데 무려 2년 6개월 만에 연습을 했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단체들이 사실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셧다운 시키버리지 마시고
최대한 방역 수칙 지키면서 저희들이 연주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연습하는데 한번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네. 예산과 내용은 이제 회복을 시킬 건데요. 네, 네. 그렇다고 급격하게 할 수는 없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 문화예술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것은 저희 아마추어 단체의 활성화라고 봅니다. 네. 저변의 확대라고 보는데요. 수원시의 어떤 공모사업과 지원 프로그램들은 거의 전문 단체가 거의 사실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모사업에 신청해도 아마추어 단체들이 떨어지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 좀 낮춰주시고 우리 단체장님들과 잠깐 대화해봤더니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주십시오 하는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런 거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마추어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비율도 좀 정하겠습니다. 네, 그게 네, 감사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서로 균등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꼭 필요한 내용들 같아요. 자, 또 다른 분 혹시 없으신가요? 네, 우리 청년협의체 청년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청년협의체 운영위원 최유성이라고 합니다. 네, 최유성 청년 말씀 주세요. 먼저는 이재준 특례시장님의 취임을 정말 축하드리며 이렇게 구민들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영광을 드립니다. 예, 네, 저는 2020년에 청년협의체 준비로 시작하여 청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청년들과 만남을 하였고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듣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제 많은 청년 정책들에 바라는 것이 많지만 저는 청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실질적인 청년이 살기 좋은 수원시가 되기 위한 소소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청년들 입장에서는 열정과 꿈이 많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불안한 마음을 또 갖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생활과 온라인 문화가 많이 발전하여 다양한 문화와 생각들에 생각할 수 있어 개인 생활과 개인의 특성에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원시 청년협의체에서는 청년들과 네트워크 형성과 정책에 직접 참여하여 실현까지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개인의 개성과 특성이 존중받고 그러한 개성과 특성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수원시 청년협의체에서는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현실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또한 또래의 고민은 또래가 가장 잘 안다고 합니다. 또래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또래 친구들과 구성된 청년협의체가 청년의 뜨거운 열정을 수원시에 불어넣어 가슴 뛰는 수원 특례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기성세대가 잣대를 갖고 한다는 면 좀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주신 말씀처럼 협의체가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고요. 제가 지금 하나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 재단이라고 오랫동안 우리가 있었는데요. 그걸 청소년 재단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또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걸 사실은 집정 민주주의로 한번 투표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 청소년과 청년을 같이 고민해서 조금 더 키우면 어떠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고 청년 재단 이렇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있는 재단을 기능을 좀 개편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그것도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들한테도 여쭤보고요. 자, 또 다음 분 혹시 없으세요? 네. 네, 말씀 여성 주세요. 민방위대 대장 서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통학로에 공사 차량들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방해가 많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다음에 그 CCTV가 설치가 안 돼가지고 불법
주차가 되고요. 그다음에 네. 신호들이 위반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므로 위험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 미래 주역이 될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좋은 환경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장항구도 지금 공사하는 데가 꽤 많고 그래서 그 주변이 위험한 상황에 아이들이 노출되고 또 좁은 통학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열악한 데가 사실 팔달구예요. 어쨌든 지금 주신 말씀을 어느 기회 때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라 그래서 그것도 상의 드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막걸리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의견을 다 지금 듣고 싶은데 막걸리 이제 7월 달은 좀 바쁠 거예요. 제가 아마 세팅하느라고 8월 이후에 막걸리 준비됐는데 오셔요 그러면 가능하면 쫓아다니겠습니다. 장항구는 제 고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대하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우리 정상윤 부회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우리 김재중 회장님 거기 다시 한 번만 해봐세요. 그게 뭐예요? 저는 그냥 막걸리 먹는다니까 소주가 아니라. 예. 좀 다른 분 없어요? 혹시 주실 말씀 있는 분?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 도시수변협회 대표 이범석입니다. 먼저 시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이런 시민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공원이나 또는 각종 녹지, 가로수 등 도시 숲은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 훌륭한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 조경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수원시의 아파트 조경 면적이 전체 녹지 면적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단지 지금 공급층에서는 공동주택에서는 그 전문적인 조경 관리 그 인원이나 이런 것들의 부재로 체계적인 수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 수원시 도시수변협회에서는 공원 녹지 사업소와 그 MOU를 체결해서 공동주택 민간 컨설팅을 재능 기부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저희들만의 그런 어떤 재능 기부만으로는 뭐 예산이라든가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원시 공동주택의 조경 공간이 도시 숲의 기능을 다 하려면 조경 관리에 대해 그런 어떤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청의 그 조직 내에 이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이런 관련 부서나 혹은 예산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저희 장항구 얘기인데요. 장항구는 수원시에서 도시 개발 사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곳이고요. 또 1인당 녹지 면적이 상당한 양에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항구 실정에 맞도록 공원 녹지의 양의 확충보다는 좀 더 질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서 우리 시민의 이용과 유지관리 실태 분석 평가 등을 통해 질적으로 시민 만족도가 높은 도시숲 공간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이범석 회장님이 그동안 사실은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물론 주로 한일타운 중심으로 또 무궁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습니다. 제가 공약 중에 하나가 1000개의 손바닥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행정이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기업들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는데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요. 아파트 조경 이게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의 재산으로 같이 취급해라 이 말씀이죠. 조경은 특히 그 말씀에 우리 좀 재편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 또 혹시 있으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요. 예. 우리 정찬회 회장님이시네요. 지금 뭐 맡고 계시죠? 예,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회 회장의 대장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말씀 주세요. 자, 먼저 이재준 특례시장님 장항구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건의보다는 시장님이 감회와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달 6월 1일 날 새벽에 개표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드라마틱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3시 15분에 드디어 역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과 우리 시장님께서 느꼈던 감회와 소요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6월 1일 날 새벽에 시장님, 혹시 보신 분이 있어요? 있어요? 아 그거 시계입니까?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새벽에 혹시 그 보신 분들 많으신가요? 드라마 중에 가장 재밌는 드라마가 역전 드라마예요. 근데 그 역전 드라마 보신 분들은 3만 원씩 다 걷기로 했습니다. 시청료를.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당시 심정은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안이 고향이니까 여러분 저는 잘 아시잖아요. 2번 떨어졌습니다. 3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켜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왜 아무 생각이 없이 이긴다고 생각했냐면 첫 번째 유세하면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제 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착각이 있었고요. 착각이 아닌 건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렇게 지지선하러 오시는 분이 상대방 후보보다는 한 10배가 많았어요. 제가 막 오라 그러지 않고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게 증거가 있어서 이게 잘 돌아가겠다. 세 번째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라는 게 생각한 게 투표율이 너무 낮아져 버렸습니다. 51.9%였는데요. 저는 한 60% 가까이 되면 무조건 이기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한 10시쯤에는 저쪽 상대방이 유력 확실히 이렇게 떠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냥 쉬라고 하는 모양이다라고 이제 옷 주섬주섬 입고 캠프로 가서 11시 반에 딱 보고를 들으니까 저는 이제 인사하고 집에 오려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왜냐하면 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서 가서 딱 갔더니 이 투표 개봉한 지역과 아닌 지역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장안구가 12시부터 까졌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겼다 속으로. 팔달구가 제일 먼저 거기는 무조건 지는 데입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영통도 광교 1, 2등은 저는 무조건 지는 데예요. 근데 거기부터 까진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엄청 났던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권선과 특히 장안은 아예 까지도 않았어요. 장안이 인구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저를 밀어주는 여러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길 수 있겠다. 한 표라도 이길 수 있겠다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15분에 여러분 장안구가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왔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막걸리 먹자 그러면 달려오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죠. 점심 먹을 시간도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저를 뽑아주신 거는 여러분들이 소통 잘해라 또 일 열심히 해라 이런 의미일 거예요. 염상조 국장님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막걸리 먹자 그러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찾아다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팅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요. 어쨌든 오늘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미처 얘기를 많이 못 들었는데요. 막걸리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들을게요. 좋은 일이든 나쁜 말씀이든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향 같은 이 장안구 여러분 잘 모시고 다 친근한 분들입니다. 제가 어디나 다 다니면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찾아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셨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잘 모시고 소통하고 또 일 열심히 하면서 질책받고 또 칭찬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